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비상시국 TV의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답답하네요. 먼저 벗고 마스크 벗고 아이고 예,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비상시국 TV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좀 뜰만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구글에서 그냥 삭제돼 버리고 한참 막 성장할 때 완전히 막혀 있었죠. 제 자신도 무슨 뭐 자신감이 없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다가 이번 기회에 그 새로운 채널에 앞서서 물론 새로운 채널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비상시국은 맞죠. 비상시국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비상시국 연대에서 비상시국 국민회의로 옮겨가면서 참으로 이제 우리 같이 일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각 분야로 나가서 지금 열심히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회복을 위해서, 국가 위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 중에 계십니다. 노력 중에 계시는 와중에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방송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 강의, 그리고 이제 지상파가 아닌 지성파 방송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어떤 잘 자란 국내에 무슨 사극 같은, 우리나라 옛날 텔레비전 사극 같은 무슨 야사 이야기 같은 정치 이야기, 저는 사실 완전히 그런 쪽에 좀 이제 실망을 많이 하는 상태이고, 해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 국제사회의 문제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처해지는 문제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이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적으로 알아서, 중도나 무슨 회색 분자 박쥐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지성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또는 옳고 그렇다보다도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진짜 기본적인 상식에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감정에서 풀어보자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복장 이 자체가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재활용수, 이거 말도 잘못하면 또 구글에서 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처럼 말이죠. 문재인 민주당 대표라든지 민주당 분들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이 후쿠시마의 핵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알고서 현재식으로 얘기를 이끌어내고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건지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알고 한다면은 간첩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한다면은 순진한 거고. 그러면 저는 알고 하느냐? 알고 하는데 간첩은 아니다. 좀 모순이 있죠. 요거는 이제 MBTI 타입에 속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자라고 해요. 이 모자가 특수 제작해서 전문으로 온 건데 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막 한참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후쿠시마에 있던 그
그 물을 갖다가 막 방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해산물도 안전하냐, 뭐가 안전하냐,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을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또 뭐 국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일본하고 약속돼 있던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받아서 하는 것 뿐인데 라고 또 얘기가 하니까 또 민주당 측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민주당 정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쓴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그건 역적행위다. 그것도 역적행위다.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시키고 처벌하고 와야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참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걱정 많이 되시죠? 지금 뭐 어민들도 지금 엄청 난리고 여러 가지 또 일본한테 어떤 굴욕적인 그런 상태가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즉 뭐냐?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북아에 지금 중국이 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동북아의 현 상태, 2023년 8월 현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봅시다. 핵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럽 나토 쪽에서의 핵 전력, 즉 러시아 및 그쪽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의 그 핵무기 보유 숫자, 그러니까 핵탄도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유럽 나토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핵탄두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은요 사실은 이제 아주 정밀한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너무 정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쳐서 듣지도 못하고 그런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정확한 자료와 뉴스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등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핵탄두 간의 핵 대결에 있어서의 이게 대등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동북아시아를 봅시다. 동북아시아는 어디예요? 딴 거 없어요. 동북아시아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에요. 그렇죠? 미군이 아무리 와 있다 그래도 미국은 해양 세력이에요. 남한하고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예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핵미사일이 핵탄두가 몇 대 몇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수천 대 제로예요. 그렇죠? 아니, 일본에 지금 핵탄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핵탄두가 있습니까? 응? 괌에 멀리 떠 괌에 핵탄두가 있습니까? 대만에 핵탄두가 있습니까? 여기는 제로예요. 근데 2023년 현재 제로죠. 그 전에는 제로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따라가 봅시다. 제 얘기를 완전히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근거를 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지스카르탱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 지스카르탱 대통령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었지만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고 영국이 핵무기를 가졌고 이제 소련하고 중공이 핵무기를 갖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가 핵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핵무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딴 나라들한테 잘못을 한 게 많기 때문에 겁 많은 사람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스카르탱 대통령께서 항상 이 핵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회의마다 힘들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역시 열심히 해서
뭘 했느냐? 핵무기는 실제 핵실험을 100회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컴퓨터로 인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공도 그 100회를 끝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사막 등지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인도나 파키스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그들의 핵보유 능력을 믿을 수 없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믿을 수가 없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의 핵무장은 확실한 거였고요. 확실했던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가 60년대 말에 핵 100번 실험을 끝내고 나서 70년대에 이상한 배가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후쿠시마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달아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들리는 얘기로서는 6,000기 분량의 이 대륙간 탄도탄을 무장할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이다, 6,000기다, 9,000기다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희한하게 프랑스에서 이 핵폭탄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7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심지어는 80년대 말까지도 프랑스에서 플루토늄이 일본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일본에는 플루토늄을 가질 수 있느냐, 보유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는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런 걸로 이제 면피를 한 거예요. 왜 일본에는 플루토늄이 있느냐? 그 어떤 발전을 위한 거 외에. 그 이유는 일본은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은 핵 재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거 나라 자존심상 기분이 나쁜 일이죠. 아주 나쁜 일인데,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그 프랑스에서 온 플루토늄을 일본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말로는 대한민국은 3개월 내에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탄두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로켓에 달면은 1년이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일본은요, 한 달 내에 플루토늄, 보유 중인 플루토늄을 바로 탄두로 전환해서 미사일에 달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내에 대륙간 탄도탄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지만 일본에 있는 미군은 주일 미군이 아닙니다. 일본 점령군입니다. 일본을 점령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6,000기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불행하게인지 다행인지 일본한테는 2008년 놈니까 몇 년 놈니까? 후쿠시마 쪽에 일본 중부에 대지진하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완전히 그 창고가 물이 확 들어차 버렸죠. 응? 물이 착 들어차 버리니까는 거기에 플루토늄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옮겼느냐? 어디다 옮겼어야 되잖아요. 일본 내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갖고 가느냐? 일본의 우방인 영국이 그걸 맡아서 영국으로, 후쿠시마에 있던 플루토늄을 영국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근데 영국도 그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한 무기를 갖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영국도 빨리 일본한테 그 플루토늄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이중적인 거예요. 뭐냐? 이왕
응? 갓버린 프루토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 프루토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은 그 프루토늄을 이용해서 2개월 만에 핵탄두를 만들더라도 발사는 일본 땅에서 핵탄두를 발사하게 되지만은 그 단추를 누르는 거는 일본 자위대한테 또 일본 국가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군한테 있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한테. 그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핵탄두가 발사돼서 전 세계로 나갔을 때 우리나라 비난받는 거. 일본 본토에서 핵탄두가 날아가서 했을 때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복잡한 문제가 산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꾸 급해지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은근슬쩍 해가지고 이제 이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일본의 핵 보관 시설을 갖다가 깨끗이 이제 뭐 물들이 찬 거 망가진 거 다 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6,000기 분량의 핵무기를 다시 몰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물을 먼저 떼니까 뭐 딴 데다 세우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물을 빼고 수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지금 뭐냐? 중국과의 대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이나 이쪽 동북아에서 전개할 수 있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일본의 핵 관리, 핵 보관 상태를 갖다가 회복시켜 놓고 그러니까 영국으로 피신시켰던 그 프루토늄이 일본으로 다시 빨리 돌아와야만 되는 상황.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돌아와야만 동북아시아에서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탄두의 숫자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잠재적인 핵 전력의 숫자가 맞아떨어져서 전쟁이 안 나고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대만 침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그토록 후쿠시마를 그렇게 난리냐? 후쿠시마에서 물 방류하는 걸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뭐냐? 그걸 방류하고 나면은 핵탄두가 다시 들어오고 일본의 잠재적인 핵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죽어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오염 상태, 환경 문제,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선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 주장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싫어할지, 한국 사람 싫어할지, 미국 사람 좋아할지, 싫어할지, 중국 사람도 싫어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이 영국에 가 있는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프루토늄이 일본으로 빨리 돌아와서 정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만이 이 동북아에서의 핵무기의 균형이 잡히게 돼 있다는 그 문제예요. 사실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 유발시키는 그 공해 물질이 지금 후쿠시마에 비해서 수십 배, 100배 이상 달한다는 걸 이 중국 문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일본이냐? 그 이유 때문이죠. 또 하나, 저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무슨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 뭘 한다, 미사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사한다, 중조 할아버지를 발사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별로 겁이 안 나요. 그거는 겁이 나지 않고 뭐가 겁이 나냐면은 환경 문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시켰지 않았습니까? 자기네가 보여준다고? 안 쓰겠다고? 풍계리 시험장에 북한이 얼마나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이 핵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설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걸 또 폭파까지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화라산이 백두산을 자극하니까 그게 무슨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쪽에서 풍계리에서. 그게 화라산이 백두산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거기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질학자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것보다 심각한 거는 뭐였냐면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금이 다 가 있어요. 이게 지하수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들이 다 나와 있어요. 북한 깨끗한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북한에 가면 북한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시냇물은 마셔도 되는 줄 알았더니 북한의 시냇물은 그냥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죽는답니다. 여러분, 희한한 사건이 북한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북한의 코로나는 콜레라 스타일의 코로나로 나타났다 그래요. 물 먹고 생긴 복통과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북한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풍계리 쪽을 통해서 이 핵물질이 계속 우리나라 하천으로 지하수로 임진강, 북한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기 북부, 북한에서 실제로 왜 식량난이 가중되냐면은 자라질 않아요. 황해도, 평안도에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물은 먹을 수 없고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쪽 분들한테. 저는 최근부터는 강화도 쌀이라든지 이천 쌀이라든지 철원 쌀이라든지 오대쌀 그런 북쪽에 있는 임진강, 북한강과 껴있는 에서 나오는 이 쌀을 좀 의심스럽게 보고 좀 피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요. 북한에서 새로 개발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우라늄을 어디서 추출하냐면요. 석탄에서 추출합니다. 특허죠. 석탄에서 아주 대단한 공정을 통해서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합니다. 그 공장이 평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평양 밑에 평산이라는 시인지 뭔지 뭐 시급으로 봐야 되죠. 평산시에서 그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슨 강이 있냐면 이쪽 옆으로 레성강이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공중에서 나오는 불순 물질이 너무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런 석탄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예성강을 통해서 지금 그냥 당연하게 남한 쪽으로 황해도,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그냥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협력을 해서 좀 이 농토라든지 토지 오염 상태, 지하수 오염 상태를 갖다가 같이 공동 조사하자고 우리나라에서 수차례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절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환경 문제를 따지자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가 문제냐? 아니면 북한의 그 풍계리 또 평산, 레성강 이 사태가 문제냐? 또는 중국이 바레만, 즉 우리나라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 실험을 했고 띄워놓은 20기의 해상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물, 부산물,
그렇죠? 처리수가 어디로 흘러나오겠느냐. 또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의 동해안들, 즉 우리나라 바다 서해안 쪽을 향하고 있는 원자로들에서 나오는 이 재처리 수가 지금 후쿠시마의 재처리 수에 비해서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솔직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아무도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오늘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토록 친중파들, 친북파들, 종북파들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핵 발전하고 남은 그 물에 대한 그 공포심을 왜 자꾸 자극하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환경 문제화 하려고 하고 반대하고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방송을 용기 있게 합니다. 이 방송은 안 잘렸으면 좋고 또 다른 분들에게 널리 알리셔가지고 이 세계 정세가 주는 실제 상황하고 여러분들이 속는 상황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을 제 생각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일부 지금 현재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현재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국제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 때문에 그런 우려로 방송을 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정확한 방송을 드리도록 하고 이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제 방송을 따로 띄어서 계속 이런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가 방송을 열심히 지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정말 반가웠고요. 이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수익을 위한 방송도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송인 만큼 제가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이고 의사이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한 일이 없다는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